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전북 익산을 찾아서 침수된 피해 상황을 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민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텐트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다 깔리 있는데 대표님 오시니까 일단 정리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부족하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예? 아니죠. 그건요. 제가 네. TV를 보니까 경상도나 부여 쪽 다는 텐트가 다 그래, 해갖고 다 텐트가 인공 보호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왜 그죠? 텐트?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제가 없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400명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예. 초기에 텐트를 다 배포해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텐트 부족해서 우리가 그냥 까리게나 다른 간이시설로 해드리는 게 조정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자 잠깐. 네, 알겠어요. 예. 이 텐트가 부족한 거는 사실은 시에서는 가장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도에서 좀 남는 지역 많잖아요. 다른 큰 지역에 남는데 많은데 빨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하시고 빨리 이거 보내라. 자, 그거는 아마 이게 일시적으로 여기가 이제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비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모양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거 그거에서 지금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해결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기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있고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그러죠. 1대1 관심 많이 갖고 또 독려하고 또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일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회장님 원대생 받으세요. 전주에서 2시까지 이쪽에 도착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됐죠? 자, 잠깐만. 전주시에 있는 자, 우리 도에서 지금 조치를 해서 아까 그 텐트 밖에 가구가 쓸 수 있는 텐트 전주에서 2시까지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각각 따로 사생활 보호되게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일찍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자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의 칭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가봐야 할 거 없다는 대통령, 일하는 사람은 찾아서 합니다. 꼭 일 못하는 것들이 핑계를 찾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태안기름 유출 때 일을 처리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고 잘한 것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쟁 프레임 씌우지 말고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리더십 칭찬합시다. 윤석열은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평소에 계시던 곳이니까 참으세요 라고 말했고, 이재명은 지금 바로 다른 군 지역에 전화해서 남는 텐트 지원하세요 라고 했다. 자,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 한것 같으시네요.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기 평소에 그거 많이 드시면 되니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다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댓글이 정확했습니다. 팩트야! 자, 그리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따라한다. 그게 진리다. 대체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냐?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아픔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넘기면 그게 언젠가 될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죠. 이게 진짜 행정을 할 줄 알고 국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지.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진짜 행정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민은 이 대표에게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침수가 더 심각하다. 지금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비닐하우스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라고 말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배수시설 같은 방제시설 확보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 과거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방류량이 늘었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해박하게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은 어제 경북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 상황에 놀랐고 또 그것을 가볍게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을 사전에 몰랐다는 또 하나의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들은 장화를 신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만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닥은 온통 흙바닥에 운동화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만 어기적 다녔습니다.
작년 윤석열은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을 이렇게 내려다 봤죠. 그때 다른 사람은 운동화 또는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만 구두를 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름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이번엔 운동화로 가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장화를 신고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그 운동화는 새 하얀색이었습니다. 저 운동화 하나만 봐도 지 마음대로 하고 소통도 안 되고 옆에서 챙겨주는 놈 하나 없고 엉망진창으로 나라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물고 뜯고 악마화하는 이유는 국민들 버릇 나빠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듯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성남시처럼 경기도처럼 만들면 국민들 버릇 나빠져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들까 하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놀아나지 말고 이재명 머슴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한몫 챙겨봅시다. 라스뉴스! 오늘 김기현 국힘 대표는 물난리 참사 당일 골프를 쳤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말장난하고 보는 이의 실소를 자아나게 만들었던 홍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 진상조사 지시는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를 제명시킨 거 아니냐?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는 굴하지 않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의 골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다만 국민정서법에 걸린 것뿐이다.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대처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 잘난 혓바닥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기현 국힘 대표가 뉴욕 현지에서 자녀와 만나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분명 오늘 오전까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이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자, 일단 이것은 똥 묻은 개가 똥 묻었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SBS 취재 결과 김기현은 지난 13일 밤 뉴욕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행사장에 찾아온 딸을 만납니다. 당시 딸과 함께 외교 당국이 지원하는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을 합니다. 현재 외교부의 규정상에는 공식 일정에 한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해서 김기현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뉴욕 현지에 거주하는 딸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일정 탓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택시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김기현도 SBS와 통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기사도 밥을 못 먹은 상태였는데 마침 딸 집 근처에 식당이 있다고 했다.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딸과 식사를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법규를 어긴 건 맞지만 잠깐 탔다. 어쩔 수 없었다. 좀 봐달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보도의 의미는 이 SBS 보도는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SBS는 훨씬 이전부터 이 김기현과 김기현 측 해명을 땄던 것이고, 김기현은 오늘 오전에 홍준표를 저격할 때 자신에게도 관용차 사적 이용이라는 총알이 날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똥 묻었다고 지적하는 꼴이 되지만 김기현은 홍준표에게 언행에 조심해라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악감정이 있다는 얘기고 이번 기회에 홍준표를 날려버릴 거야 라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 이용이라는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지금 홍준표의 그 젊은 지지자들도 어제 홍준표의 언행을 보고 큰 실망을 한 모양입니다. 그는 노무현의 냄새가 나는 우파 정치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홍준표의 진 면목을 본 겁니다. 그냥 있을 때야 사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저 인간은 감투를 씌워주면 곧바로 폭군이 돼요. 자, 어찌됐든 홍준표는 이 물난리 국면에서 골프채를 부여잡다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